안녕하세요. 선스케어 기업스타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재 기업인 솔브레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도 이 소울이라고 얘기를 계속 많이 써놨는데 소울을 갈아놓은 반도체로 뭐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 실제로 솔브레인의 회사 이름이 소울브레인이에요. 그래서 외국 그 사이트 일부 사이트의 경우에는 솔브레인이라고 검색을 하면 안 나오고 소울브레인이라고 해야 검색이 되는 이런 뭐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솔브레인이 지난달에 재상장을 했습니다. 재상장을 했다는 건 뭐냐면 인적 분할을 했고요. 원래 솔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인적 분할을 했고 한 달여의 이제 주식 매도 금지 기간을 거쳐서 다시 8월 6일자로 주식에 상장이 됐습니다.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로 이제 인적 분할이 됐고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이제 흔히 아시는 지주사가 될 거고 이제 뭐 솔브레인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재료 사업을 영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딩스는 일단 자회사 관리하는 그런 역할, 그런 롤만 딱 가져간 거고 솔브레인이 이제 기존의 사업 영역은 다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솔브레인은 인적 분할을 했죠. 인적 분할은 뭐냐면 이게 분할을 통해서 이제 새로 생기는 회사가 있죠. 회사의 주식을 주주에게 배분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솔브레인이 분할을 하면서 새로 생긴 회사가 솔브레인이고 잔존 회사라고 하죠. 기존에 남아있던 회사가 홀딩스예요. 근데 이제 이 인적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이 두 회사의 주식을 주주에게 나눠서 비율별로 나눠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브레인이 분할이 되면서 솔브레인 주식, 홀딩스 주식이 이제 일정 비율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을 하면 손해가 없어요. 주식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게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해서 항상 두 회사가 모두 상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상장 요건이 갖추어진 큰 어떤 회사가 있을 때 그거를 나눠서 떨어뜨려 놓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 회사와 이 회사 두 개가 동시에 상장이 유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솔브레인 홀딩스와 솔브레인 모두가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물적 분할은 얼마 전에 이슈가 있었죠. LG화학이 이슈가 있었는데 물적 분할 자체는 이 분할을 하면서 분할하는 회사를 기업에서 이제 보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주주에게 나눠주지만 여기서 100% 자회사로 놔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회사가 있고 분할을 하는 회사를 100% 자회사로 두어서 물적 분할을 하면 이제 이거를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놔두면 상관이 없어요. 자회사의 수익을 모두 모회사가 가져가고 거기서 이제 주주 가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주주들은 주식을 나눠준 게 아니기 때문에 주주들의 주식은 여기 있겠죠. 다 모두 여기 있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자회사를 100% 갖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LG화학이 왜 문제가 됐었냐라고 하면 이렇게 물적 분할 형태로 분할을 해놓고 주식은 안 주죠. 그 형태로 해놓고 여기 이 배터리 부분을 따로 나중에 IPO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LG화학의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일종의 물적 분할을 하면서 이제 주주 가치를 조금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됐고 이제 배터리를 위해서 투자를 했던 LG화학에 투자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터리를 따로 분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주식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반발이 있었던 이런 상태입니다. 이 솔브레인의 인적 분할은 어떻게 보면 후계자에게 회사를 넘겨주기 위한 일종의 방편이었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지분율을 보면 그 상황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는 사실 주식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브레인 홀딩스가 지주회사긴 한데 3%밖에는 먹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3% 정도만 먹고 있고 각 회사를 솔브레인 홀딩스와 솔브레인을 그 회장님이 모두 거의 30%씩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현재는. 이게 뭐 나중에 이게 솔브레인 홀딩스를 통해서
그 대주주가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를 가지고 있고 솔브레인 홀딩스가 솔브레인의 주식을 좀 더 많이 취득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솔브레인의 그 어린 손녀죠. 회장님의 어린 손녀가 지분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고 한간의 기사에서는 솔브레인의 7살 손녀가 뭐 500억 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어서 주식 부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이면은 조금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이 7월 초에 이 지주사 체제를 만드는 중에 솔브레인 2세죠. 그러니까 솔브레인의 그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었던 분이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있으면서 이 아버지의 주식을 받은 거예요. 이 어린 딸은 아버지의 주식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뭐 어린 주식 부자 어쩌고 해서 나오는데 좀 그거는 좀 상도덕에 어긋난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팩트긴 합니다만, 사고 이후에 이렇게 주식을 받았어요. 어린 친구가 주식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게 얼마 안 된 사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 공표를 하지 않았고, 회장님이 지금 56년생인가요? 뭐 그러니까 아직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후계 구도가 조금 안개 속에 갇힌 건 사실이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한간에서는 뭐 솔브레인이 예전에 얘기가 나왔던 외국계로 다시 한번 뭐 팔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좀 흔들리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회사 입장에서는 뭐 좀 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후계자 수업이나 이런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뭐 여기까지 이건 얘기를 하고요. 솔브레인의 사업 구조는 좀 이렇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많은 비중이 있고요. 그 중에서 반도체 중에서도 에칭 쪽, 에천트를 납품하는 쪽에 이렇게 비중이 많이 있습니다. 50% 이상 되고요. 그러니까 에칭의 장비나 이런 것은 아니고 에천트라고 해서 그 에칭 작업에 들어가는 케미칼 소재를 납품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화학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보시면 2차 전지에도 전해액 같은 것들을 납품하면서 조금 이제 그 차를 얻어 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업체입니다. 반도체 업체고, 영업이익도 계속 꾸준하게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자료 자체는 솔브레인 그 분할 전, 그러니까 솔브레인이라는 이름의 분할 전 회사 기준이기 때문에 솔브레인 홀딩스와 분할된 지금은 약간 이 수치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차피 대부분 80% 이상은 지금의 솔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제품은 에천트, 뭐 클리닝, 스트리퍼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천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천트는 식가액이라고도 불리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식가액이 깎아내는 거잖아요. 식가액이고 거기에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표면에서 뭐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낸다. 뭐 증착을 시킨 것 중에서 이제 회로에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건데 잘 생각을 해보면 선택성과 균일성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깎아낼 때 엉뚱한 거 내가 필요한 부분도 깎아내면 안 되고 내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깎여 나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균일성이라는 거는 내가 어느 부분은 깊게 파내고 어떤 부분은 조금 파내면 뭐 성능에 문제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반도체 수율에도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각 재료들은 그 반도체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에천트 중에서도 HSN이라고 해서 고선택 인산계 에천트인데, 이제 고선택은 말 그대로 인산계를 높은 비율로 선택을 해서 없앤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화막 이거를 선택적으로 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이 높은 확률, 그러니까 높은
높은 수치로 식각을 해야 더 효율이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3D 랜드 해서 쭉 써놨는데 이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3D 랜드는 이렇게 층을 쭉 많이 지어놔서 위로 올려요. 쌓아 올리는 구조기 때문에 엄청 복잡하죠. 엄청 복잡하고 쉽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쭉 적층이 돼 있는데 이거를 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에 식각이 되는 양이 정확하고 많을수록 더 높은 순도를 가지겠죠. 그러니까 좋은 재질의 제품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솔브레인의 HSN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는 이유는 이런데 3D 랜드에서 많은 그런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식각이 잘 되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쓰인다는 거예요. 이제 옆에서 보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쭉 쌓여져 있을 거잖아요. 일부 내가 선택을 해서 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뭐 이게 지금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엄청 복잡하고 가는 선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가 지람을만 딱 선택을 해서 식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HSN을 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지 않고 그중에 선도 업계가 솔브레인이라서 이렇게 계속 잘 나가고 있는 거고요. 솔브레인은. 이게 보시면 솔브레인의 아까 그 매출 비중을 비율로 한번 보면 반도체에서 그 에칭 작업에 들어가는 그 에천트 매출이 한 56% 정도 돼요. 그러니까 회사의 대부분 반절 이상의 매출이 여기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매출은 고스란히 삼성을 추종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낸드 투자에 따라서 이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낸드에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 솔브레인이 에천트에서 많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만큼 수익을 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이 그러면 니네 투자를 하나 삼성이 진짜 투자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상반기에 투자를 하겠노라고 말을 했고 하고 있어요. 평택 캠퍼스는 이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반도체 공장이라고 알려져 있고 거기에 이제 낸드 플래시 공장을 위한 클린룸을 이미 만들고 있다. 투자가 들어갔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미 솔브레인에도 매출이 잡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삼성이 그러면 낸드 플래시에서 얼마만큼의 캐파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압도적인 1위예요. 삼성이 지금 D램뿐만 아니라 낸드에서도 지금 35% 가까운 수치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수치는 이어지고 있고 삼성이 초격차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1등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달려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낸드에 지금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에 이 2위에서부터는 그 낸드에 투자를 하거나 낸드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아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낸드에 그만큼 투자를 하고 벌려나갈 수 있는 건 삼성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솔브레인은 그것을 추종할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의 실적은 그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매출은 계속 이렇게 돼 있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올라가는 것은 반도체 쪽 비중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판관비나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디스플레이 쪽 매출보다 반도체 쪽 매출이 더 많은 이익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뭐 매출은 거의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올라간다. 그럼 반도체 쪽 매출이 올라갔거나 이렇게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은 분할 후에 8월 6일 상장 후에 이제 그 차트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시면 뭐 상장 후에 이제 기술 쪽은 다 솔브레인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고 현재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20만 원대 이상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뭐 삼성에서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하거나 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추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안정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분위기는 된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이 솔브레인은 결국 삼성을 추종하는 회사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곤 한데 결국 이제 케미칼 회사기 때문에 불화수소나 이런 이슈들도 있고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거기에 이제 마켓시어를 늘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나라는 거에서도 이제 앞으로의 역할이 주어질 것 같고, 솔브레인은 이제 반도체 재료 화학회사로서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캐파를 좀 늘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전염병 때문에 뭐 좀 많이 죽어 있죠. 많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도 삼성이 계속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따라가는 형상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 이제 다시 한번 뻥 튀는 날이 올 거거든요. 그때가 되면 분명히 이제 미리 투자해놨던 회사들이 득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선스케어 기업수다 솔브레인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